안녕하세요. 정경수입니다. 해인 시대의 밝은 세상을 수리로 예언을 하는 임선정 윤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운수와 중국의 정책은 어떠한지 수리로 풀어서 현재 당면된 미중 문제 그리고 한반도 남북한이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인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상수철학 수리연구가이고 양백산 국소는 임선정 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임선정입니다. 맨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안내를 하기도 좀 쑥스럽지만은 할 수 없어요. 오늘 처음 보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친절히 안내 멘트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실 때 한번 꽉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 윤려방송의 발전에 큰 힘이 된 겁니다. 아무튼 시진핑이 왜 김정은이를 갑자기 만나자고 해가고 또 평양을 방문해야 했는지 거기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많다고 봅니다.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G20 오사카 서밋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20일 날, 21일 날 이렇게 먼저 조율을 한 다음에 G20 오사카 모임에서 정상 모임에서 트럼프를 시진핑이 만나더라도 무엇을 얘기해야 할 것인가, 자신에게 뭐를 권해야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것 등등이 아마 머리에 구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급하게 먼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진핑 머릿속에 과연 북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은 어떤 사람이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고 또 중국 문제가 전 세계 정세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참 궁금증이 많은 상황입니다. 임선정 윤리방송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이제 중국 기해년 운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연초에 그 중국의 운수를 본 게 있었죠. 그 뒤따르고 있는 수로 따르면 범의 꼬리를 밟는 위험이 있더라도 물려 죽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의 꼬리를 그 밟을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런 잘못이나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침내 그 좋게 저기가 돼서 뜻이 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이제 하회일이며 중국의 이런저런 그 경제 그 무역 간의 그러한 미국과의 관계를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조심 하면서 가야 하는 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몇 대 몇 대 이렇게 대통령을 지칭하지만은 중국은 이제 1기, 2기 이러는데 모택동이가 1기라면은 이제 12기에 시진핑이 이제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데 과연 법까지 바꿔가면서 시진핑이가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주석을 해먹겠다 하는 그런 형태인데 중국의 국가의 운명이 과연 그것을 용납할까요? 글쎄 한번 12기 그 국정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1993년도에 10기에 이제 장쩌민 씨가 주석이 앉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기에 후진타오가 11수에 그 쓰러진 집안도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러한 국가 운세에 정말 매사에 과하고 부족함이 없는 덕을 갖춘 국가로 세계의 그냥 중심적 위치에 군림할 기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온 것이 지금 이제 12기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또 이제 황제의 어떤 진짜 저기로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정치를 하시겠다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장기 집권이죠, 일종의. 근데 이제 12수는 우리가 이제 수리로 보니까 만상이 분리되는 박약수다. 고독, 빈궁 뭐 이런 불운의 흉수예요. 12가.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제왕의 용상의 수가 12수 아니에요. 그래서 매사 이렇게 분리되고 어렵고 한 자리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우리 문재인 정부와도 같은 그런 수가 통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수의 기운으로 올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이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일보다는 현상 유지하기에 사실은 급급한 수이다 그래요. 그 수가.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경쟁심은 또 많이 생겨지죠. 그래서 남한테 지기 싫어해지니 헛된 국력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경쟁하고 또 주변한테 지기 싫어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원조도 받기 어려운 그런 괴이되는 상이다 그랬어요. 괴이는 서로 등지는 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지지 않으려고 앞장서서 그냥 목적지를 내가 빨리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으로 낭패 보는 수다 그래. 중국의 지금 그 국가 운수가. 그래서 경쟁심의 그 투지는 좋아도 헛된 국력 낭비를 많이 하는 경우이고 중국에는 주변국의 원조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슬기롭게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들을 다 버리고 많은 국가와 접촉해서 미국처럼 동맹하는 그런 정책을 갖지 않으면 국가도 어려워진다. 큰 뚝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그러네요. 또 주석의 수가 7번째 앉으신 분이에요. 자리 용상의 그 자리 수로 본다면 그래서 그 7수는 아주 독선독단하는 수예요. 그래서 용맹스러우나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일은 굉장히 괜찮은 일이겠지만 더불어 협력해 나라의 국가의 용상 주석이 더불어 모든 것을 해야 되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와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주변과 융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독해지는 수인이 그냥 너무 맑고 흐리고 뭐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섞어 마시는 수양이 필요한 그러한 자리다. 그 수가 그렇게 좀 그런 기운이 있어서 주변국이나 국내에서나 국외적으로나 화합이나가 아주 특별히 필요한 그러한 때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미래가 앞으로 불확실해질 것 같아요. 지금 3조 억 달러, 3조 달러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지만은 실상 알고 보면은 3조가 넘는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그래서 금융 위기가 중국에도 이제 곧 온다. 막 이런 설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괴를 한번 봤어요. 앞으로 어떨까. 근데 계속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냥 성실해. 예를 들어 성실하여 아무 잘못이 없건만 뜻밖의 재난을 당한다.
자기네 계획에 이런 게 없이. 예를 들면은 비유하자면은 그 누가 이제 메어둔 소를 길 가던 사람이 훔쳐가 버렸는데 그래. 아무 죄도 없는 그 동네 사람한테 도둑 혐의가 씌워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지금 중국은 발톱을 들킨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미국 문제를 볼 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렇게 발톱을 들킨 상이고 발톱 빠진 독수리의 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특별히 뭐를 저기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어떤 게 씌워져서라도 점점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이라고 하네요. 결국은 남진아라든가 대만을 비롯한 이제 중국의 남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패권 쟁탈을 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미국은 지켜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건방지다니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치려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일체 그 어떤 징후가 우선 관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25%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엄청난 6천억 이상의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 막 그런 뜻도 담기가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은 물론 미국의 승리로 끝날 조짐은 보이지만 가당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대를 그러한 그것을 악당이다 생각해서 그거를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라는 일에 성의를 가진다 그래요. 그 제왕으로서 용단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맞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려운 이유도 우리 한반도의 문제 때문에 또 한반도에서도 특히 우리 남한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친북 친중하는 게 미국에서 또 볼 때는 그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이 더 미국의 어떤 타켓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비유하면 누가 메어놓은 소를 길 가던 사람이 훔쳐갔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 동네 사람이 도둑 혐의가 씌워지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마 다 그러한 우리 한반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혐의가 더 씌워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중국의 지금 국가 운이에요. 그렇습니까? 12수 정부 운이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상이 분리되는 어려운 상이다. 흉한 상이다. 그래서 그러한 일도 또 생겨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중국도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에 북한에 대한 배려나 김정은이를 보살펴주고자 하는 그런 내면적인 정책, 정략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물 건너가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중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북중 관계는 그래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동맹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진정 즐거운 것인가를 가리고 있대요. 근데 판단이 빨리 못 내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번민하고 있는 상이다 그러네. 걔를 보니까. 그러나 굽히지 않는 그러한 그 정신으로 불의를 미워한다면 전도에 경사스러운 기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비핵화를 두고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핵이라는 거는 불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핵화에 이제 간다라고 하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반도나 다 경사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화로 갈 수 있는 일이고.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이 네,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동북아시아의 네, 정세가 달라지고 그럼요. 미중 간에 네, 또는 북미 간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죠. 그런 거를 시진핑이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음, 시진핑 사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 사주를 보면 네. 53년 6월 15일 오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봤어요. 네. 트럼프와 같이 화기가 많은 그런데다 이 시진핑은 완전히 불이에요. 그 사주 원명에 화가 많은 정화에 불날 태어나는 거예요. 정유날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을 할 때는 또 폭발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저지른 뒤에 또 후회도 하기도 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또 반성하고도 또 망각해버리는 그런 성품이 가지고 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우두머리 수는 가지고 있어요. 6월 15일이니까. 그래서 제왕격인 그러한 수를 가지고 있어서 남의 밑에는 못 있는 그런 건데,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종속되거나 남이 하는 대로 보고 따르면 성공하는 그러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수상 이제 제왕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기 독립심도 강하고 남의 밑에 이런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성품상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또 지배받기도 싫어하고 그런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누구한테 굽히지 않고 의지하기 싫어하고 또 마음에 들면 입안에 들은 것도 꺼내주고 또 아니다 싶으면 인정사정 없는 결단성이 있는 그런 칼 같은 사람이다. 자기 사리사욕은 없는 분이시네요. 공정하게 분배하고 상호간에 거짓을 싫어하는 솔직 담백한 성품이다. 같은 화기운을 가졌으면서도 또 트럼프하고는 좀 대조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아주 싫어하고 솔직 담백한 성품으로 그래서 솔직하니까 또 아부하는 것도 싫어하죠.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죠. 그러는 우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 시진핑도. 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뭐 이런 거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인척의 덕도 많이 있으나 또 그로 인해서 피해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이 비겁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 불날 태어났는데 주변에 다 화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겁이 많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가 굉장히 쉽고 고집불통이고 또 주의와 융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맑고 흐린 거 가리지 말고 섞어 마시는 자기 취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리에 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불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수운이 올 때는 운이 좀 조화롭게 좀 풀려져지는 그러한 적이다. 그래서 올 내년에 지금 거기도 대우는 수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러한 일들이 조금 그 영향으로 좀 나아지기는 하다. 그래서 트럼프와 같은 트럼프는 이제 토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많은 뜨거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 불이에요. 그래서 불씨 역할도 해요. 한반도의 어떤 진짜 평화, 또 세계의 평화에 어떤 불씨 역할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미국의 중국의 시진핑이가 북한을 잘 저기 하면은 또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이 원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가면 세계가 좀 평화롭게 가져지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독단하고 독선하고 이런 것은 중국 앞으로의 앞날에
좋지 않다. 주변 국가들도 자꾸 개의되는 상이니까 아주 조심하고 가야 한다 그랬어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정세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고 해인 시대 수리로 밝은 세상을 예언하는 임선정 율려방송 수요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좋다고 한번 찍어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G20 정상들의 오사카에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계 정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종합적인 정세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